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재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를 삼성전자를 가져오시긴 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시장에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SK와 관련된 얘기 하시면서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의 합병 얘기를 잠깐 꺼내셨단 말이죠. 근데 단독 기사도 나오고 그 이후에 공시까지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SK그룹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확정된 바 없다는 추진한다로 받아들이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SK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 소식이 또 오전에 보도가 되면서 네네.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지금 장 초반 급등을 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공시를 내고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을 매우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요. 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주 SK가 SKENS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ENS는 연간 1조 원 넘는 이익을 낼 정도로 알짜 회사입니다. 이를 SK이노베이션에 붙이면 SK온에 대한 이노베이션의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SK그룹의 경영 전략 회의에서 합병 계획이 공식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인은 안 했다는 거는 결국 그 안에 합병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달 말에 확정이 된다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실 분들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관심은 이제 HBM 쪽으로 언제 엔비디아로 공급이 되느냐 이게 가장 관심일 텐데 보니까 삼성 사장단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장에는 약간의 신호로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사장단들의 자사주 매입 내역을 공시했는데요. 네. 먼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전영현 부문장은 지난 13일 장내 매수를 통해서 주당 75,200원에 5,000주를 매수했습니다. 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원 가까이 되고요.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배 사장도 주당 75,800원에 총 3,800주, 3억 원 가까이를 매수했습니다. 이 밖에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과 남서구 제조기술 담당 사장, 송재혁 최고기술 책임자도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단들이 일제히 자사주를 사들인 겁니다. 보통 임원 등 고위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전부 7만 원 한 중반대에서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네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정도 내려가면 삼성전자는 조금 많이 내려왔다라고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장사들 내부의 임원들이 주식 사게 되면 공시해야 되는 것도 곧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들 공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로 공급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낙관적인 전망은 나오는데 이게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네. 품질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4일 삼성전자로부터 HBM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네. 이 시장과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시기의 문제이지 삼성이 엔비디아 HBM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안팎 개선 당장은 또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외부와 내부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은 젠슨왕 CEO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젠슨왕 발언 이후 2주 동안 삼성전자를 2조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비교하면 사실은 SK 하이닉스의 질주가 더 무섭죠.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가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엔 이 갭 메우기가 일어날 거다라는 시장의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갭 메우기를 주목하는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주가가 올 초 이후 64%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단 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두 종목에 각각 1,000만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하이닉스는 640만 원의 수익을
삼성전자는 20만 원 수익을 낸 겁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이유입니다. 이미 하이닉스의 PBR은 3배에 이르고요. 그에 반해 삼성전자는 1.6배로 하이닉스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최대 격차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하이닉스 비중을 줄이고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는 기관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일부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로 HBM 공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주가 수준만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보다 또 삼성의 매력이 높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한 기관 투자자는 삼성이 품질 테스트만 통과하면은 주가가 또 1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엔비디아로의 삼성전자 공급이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이고요. SK 하이닉스의 퍼 3배도 사실은 높다라고 보기는 이보다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이닉스가 3배를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 갭 메우기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다음은 원전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수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일단 체코 원전 규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규모는 총 30조 원 규모로 네네. 추산이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체코 원전 프로젝트 설명을 해드리면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물린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보통 원전 한 기당 7에서 8조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을 감안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주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섭니다. 먼저 두코바니 지역의 1200메가와트 이하급 원전 한 기 건설을 위한 입찰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 다음 달 중순쯤에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번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쾌거를 이루는 겁니다. 프랑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조금 앞서 있다라는 전망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건설 네. 단가 측면에서 프랑스보다 좀 절반 이상 저렴하고 또 공사 기간을 기한 내에 맞춘다는 평가가 또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이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데요. 실제 현지 언론에서도 낮은 원가 경쟁력 덕분에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공사 기간을 잘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붙고 있는데요. 네.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건설을 13년 지연시켰고 또 자국 프라망빌 원전 건설도 예정보다 8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전 부품 공급망이 국산화의 결과로 탄탄하고 꾸준히 건설하면서 건설 관리 능력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원전 시장이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금융, 외교 분야에서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우리 정부가 원전 수출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기대를 좀 해보죠. 7월 15일, 7월 중순이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체코 쪽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당장 수혜주들도 찾아봐야 될 테고 그리고 해외로의 또 다른 수출의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수혜주들을 어떻게 꼽고 있나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네. 있는데요.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의 중심인 원자로와 가압로, 가압기, 또 증기 발생기 등이 주요 제품으로 원전 관련 매출 비중이 25% 정도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체코 수주전이 의미를 갖는 건 원전 산업이 그동안 수주 기대감만 있었지 실질적인 수주는 없었는데 이번에 실제 수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적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한전 기술과 한전 KPS를 수혜 종목으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전 기술의 경우 원전과 원자로 설계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에 성공하기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네. 과거 UAE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당시에 원전과 원자로 설계 부문에서 1조 원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전 KPS는 원전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설비 정비 등을 담당하는데요. 네. 이 UAE 원전에 대한 시운전과 설비 정비 등 공사 부문에서 6천억 원을 수주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정 매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7월 중순이니까 그러면 한 2주 전부터는 원전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수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